네,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상당히 상반되는 시장 흐름을 보인 날이죠. 물론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은 사실 아닌 종목도 오늘 같이 시장 못 따라간 종목군도 많습니다. 개별 세력주 중에 일부하고 대북주들이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2에서 5% 정도의 평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골고루 다 시장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시장이 먼저 자리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시장이 먼저 자리를 잡아주면 다른 종목들이야 언제든지 주포들 있으면은 다 끌어올려 줍니다. 그 한 방씩 빵빵 터트려 줄 때도 올 거고요. 오늘이 수소차 섹터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풍국주정 말고 이지 말고는 그건 뭐 정치 쪽으로 같이 엮여서 그런 거고, 특별하게 수소차들이 일반적으로 다 바닥에다 깔려서 이걸 내일 움직일라나 뭐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수준으로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게. 그런데 딱 오늘 되니까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 그룹에서 그 소식과 함께 준비된 수소차의 세력들은 오늘 그냥 날 잡은 걸로 쏴버린 겁니다. 유니크, 평화홀딩스, 대우부품, 그쵸? 등등. 기존에 준비가 됐고 재료가 터지길 기다렸던 종목들 먼저 쏴버리니까 거기에 이게 최고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바로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으로 가기 편했었던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준비 과정을 거칠 거예요. 지금 오늘 바닥권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 못 올라온 종목들, 올라오다 만 종목들, 올라오다 밀린 종목들은 대부분 아직 매집이 확실하게 안 이루어지고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이 자금을 끌어올릴 만한 자금 준비가 덜 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생긴 호재에 의해서 반응을 못한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관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또 체크를 해주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만 갈까요? 앞으로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섹터가 순환을 해야 된다고 지지난주쯤에부터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소차 등등 돌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섹터가 돌 것이다. 순환 돌 것이다. 수소차 섹터, 전기, 2차 전지, 또 뭐 있어, AI, 엔터주도 있고,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가, 화장품 여러 가지가 골고루 순환할 것이다. 화장품도 다시 뜰 수 있어요. 골고루 순환할 것인데 그 중에 스타트를 수소차에서 재료를 갖고 터트린 겁니다. 이슈를 갖고 터트려 버린 거예요.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미리 뜨기 전에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대부분 각각의 섹터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습관이 처음에는 계속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산의 대부분은 미리 들어가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산의 대부분. 그게 롱런하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제일이라고보다는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만 일단 짚고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게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체크해야 될 장마감 체크 세 가지.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네 가지로 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네 가지. 수소차 섹터가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섹터가 순환 수급이 돌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료를 이슈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오늘 수소차 섹터가 터졌으니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주목을 해서 앞으로는 뭐가 이렇게 순환을 할지 주목을 해서 미리 진입해 있자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사항. 두 번째, 물론 여기서도 단 이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단 세력 매집력 있고 풀리지 않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 기반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 눈에 띄는 거. 오늘 뭐가 나왔어요? 수급적인 것. 오늘 어제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개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했다. 개인들의 매도량, 매도 출회, 매도량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대량 매도를 했다. 그쵸? 코스피에서는 어때요? 여기 코스피에서는 2,600억대 매도가 개인 매도가 나왔죠. 코스피에서는. 그쵸? 코스닥에서는 어때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모습인데, 주황선을 보세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1,400억 선대 주황선 급격하게 오후 들어서 시장은 끌어올라가는데, 좀 두껍게 쓸까요? 시장은 끌고 올라가는데 누가 끌고 올라가요?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그것도 각도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개인들은 뭐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죠. 포기. 아이고 힘들어, 올해 너무 힘들었다. 놓고 있는 금액이 계속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고객 예탁금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 개인들 계좌수, 깡통 계좌가 많이 늘어났어요. 깡통 계좌가 10월부터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났다. 이게 뭐예요? 깡통 계좌가 잔고 0인 거. 잔고 0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현물로 샀을 때 0이 나오나요? 0이 안 나오죠. 왜? 아니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현물로 그냥 현금으로 샀는데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깡통 계좌는 어떤 식으로 나오죠? 자기 자산을 불려서 산 경우, 신용매매, 미수매매, 스탁론 매매를 했을 때만 깡통 계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 자산이 1억인데 1억을 더 보태서 2억 원어치 사가지고 1억을 담보로 신용을 구해서 신용으로 빚을 내서 2억 원어치 사서 마이너스 50% 되면 내 본전인 1억이 날아가는 깡통 계좌가 형성이 됩니다. 그쵸? 0이 된다는 거예요. 이 깡통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 예탁금이 그걸 통해서 줄고 있었고, 또 이거 아니더라도 포기하고 나 여기까지, 스탑, 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어, 스탑, 나 그냥 원금 복구 안 할래, 이제 안 할래, 돈 안 벌래, 주식 안 할래 하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떨 때 가장 많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다 내려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많이 남았을 때가 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 순탄하진 않걸, 어느 정도는 흐름을 만들면서 가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로 그런 데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그랬다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0년 전, 지금 언제예요? IMF 최저점. 개인들 금융생활은 금융생활이야. 먹고 살기 바쁜데, 그쵸? 금융 없어. 10년 전 서브프라임, 미국발 가계부채 악재, 왜 안 써져? 서브프라임. 이때 무슨, 내 지금 다 폭락했는데 다 안 해, 주식하면 욕먹어. 이때도 주식은 욕먹는 거야. 너 주식해?
야, 너 응? 그렇게 살지 마. 가족 다 잃는다. 욕먹던 시절. 이때도 주식, 아유, 그거 왜 해? 위험해. 2008년. 이런 시절이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쵸? 20년 전 IMF 최저점에서 그 이후에 1998년부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IT 버블까지 났어요. 오히려 심지어 이때는 버블, 닷컴 버블 아시죠? 2000년, 99년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1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서브프라임 때 2008년 지나서 2009년 어떻게 했어요? 폭등장 나왔잖아요. 2009년. 지금 2018년 1년 내내 하락했어요. 1년 내내. 야, 어떻게 저렇게 1년 내내 하락할 수가 있을까? 코스닥 올 초에 933이었어요. 933. 1월 초에. 지금 뭐예요? 이 기껏해야 670대 올라왔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1월 달에. 물론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밀어버릴 수 있어요. 600포인트, 뭐 599.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595 말 볼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나오면 더 큰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땐 여기서 잘라내야 됩니다. 일단 잘라내서 여기서 다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조짐이 보이면. 그런데 그 조짐이 보일랑 말랑 할 때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어떤 현상?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단순히 기도만 하나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어떤 식으로? 나 주식 팔았으니 풋에 대량 건다. 오늘 시장 내려갈 거야. 내려달라. 시장은 내려갈 거야. 에? 옵션 베팅을 합니다. 개인들이 외국인을 따라해요. 외국인들은 어제까지는 내일 옵션, 선물 옵션 2018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매도 포지션에 잔뜩 걸어놔요. 매도 포지션이라 하면 하락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옵션 외국인들이 밑에다가 쫙 깔아놓은 겁니다. 이 뭐예요 대체 얘네들. 코스피 지수 환산이 1473이 내일 당장 올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올 수 있어요? 1493? 올 수 있다 생각하세요? 불가능. 뭐 30% 다 빠져도 못 오는 거잖아요, 이론상. 그쵸? 아니 단순히 계산으로 이거 옛날부터 웨팅한 거라 그래요. 2000포인트에서 30% 빠지면 얼마야? 0.7. 올 하한가가 1400이네. 이거 올 하한가 가는데 베팅한 거예요. 모든 코스피 종목이 하한가에 베팅한 거예요. 모든 코스피 종목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냥 깔아둔 거예요. 다이사이, 룰렛, 카지노에서 하듯 베팅을 1부터 20까지 깔고 나는 10에다가 하나만 먹으면 돼. 그거만 먹어. 그거에 대한 배당률을 곱해서 받을 거야. 이거 하나만 받는 거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큰 배당을 받겠죠. 큰 뻥튀기가 되겠죠. 그쵸? 의미 있는 것은 사실 요 라인입니다. 요 지금 현재 기준가 그 라인들 근처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건 다 버리는 카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이 버리는 카드를 보고, 물론 개인들은 완벽하게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지션이 달랐는데 오늘 외국인과 따라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오늘 외국인처럼 나도, 개인들도 밑에다가 떨어지겠지에 대해 베팅을 합니다. 이 밑으로 깔려있는 거. 과연 개인들이 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물량, 오늘부터 내가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당연히 매도를 했으니까 떨어지길 원하겠죠. 더 싸게 살려고. 쉽게 열어줄까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게 우려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대봐야 압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갑자기 또 감리 저기 회계 감리 문제가 또 불거지면 또다시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당장 내일 포지션까지는. 이거는 항상 주식은 어제 입장과 오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인들이 오늘 이렇게 매도하고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쫙쫙 빨아먹을 때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 맞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뭐가 따라와요?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면 공포지수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 개인들은 공포감, 사람은 공포심리를 느낀다고 해서 변동성 지수는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어떤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포지수는 곧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공포지수는 계속 안정적으로, 변동성 지수는 안정적으로 밑에서 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15포인트, 14포인트 하단에서 자꾸만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왜? 어떤 시장의 불안, 악재, 시장 악재, 미사일 일단 미사일이 많았죠. 미사일 쏘고 시장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중간중간 이렇게 급락장을 급락장을 만듭니다. 급락장을 만들 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급락장. 2018년 초 급락장 2월달에 나왔었죠? 급락장 모습. 6월, 그쵸? 6월. 지금 언제야? 10월, 12월. 그런데 이 급락장의 흐름, 이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유지했느냐? 절대 오래 유지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지금 구간이 지금 요때처럼 길어지는 이 구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에 살짝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올 수는 있겠죠. 당연히 순간적으로 하루하루의 이탈에 따라 순간적으로 삐쭉삐쭉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밑으로 깔리려고 하려는 성질이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 그만큼 공포감은 줄어들 것이고, 비례해서 공포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시장은 상승 전환이 되기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상승 방향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방향이 됐든 간에 안정세를 취할 겁니다. 근데 그 안정감만 있으면요, 급락과 폭락이 없으면요, 먹을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정감 속에서 세력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불안하면 일단 대기 신호가 많기 때문에 그 불안감 속에서 달리고자 하는 것은 비율상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있긴 해요. 2200개 종목, 2300개 종목 중에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 그냥 무대포 상한가 보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안정감 속에서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스토리를 쭉 이해를 해보세요.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 수급적인 요소와, 일단 첫 번째로 섹터, 재료,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섹터 순환수급, 그럼 수급적인 요소, 그쵸? 여기에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특성 옵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의 급락 조정, 조정이라고 보기는 그렇다. 급락, 하락, 편안해지고 있다. 내일 살짝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내일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길 바라는 거에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셀트리온헬스케어 어땠어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지금 아직 얘가 바뀐 거 있어요?
회계감리 여파에도 반등이다. 회계감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쵸? 회계감리 여파에도 반등했다. 얼마? 4%대 반등했다. 장중에 5%대 반등했다. 사실 얘가 지금 첫 번째 지지라인에서 걸린 겁니다. 아직 몰라요. 이것 때문에 변수가 아직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일 만약에 이 라인 또 찍으러 내려오면요, 시장 또 흔들립니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오늘 원한 것은 차라리 애초에 그냥 오늘 이 하단부까지 장중에 이렇게 찍고 내려와서 밑꼬리 달고 싹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다음날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기다려봤어요. 변동성 큰 날에 저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야 하단부를 일단 찍었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를 일단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의 변동성을 또 생각을 이미 반영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내성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어제 얘가 폭락한 것만큼 시장이 많이 안 내려왔다고 했죠. 그것과 비슷한 논리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것은 오늘 저점을 찍지 않고 그냥 어설픈 반등을 보여줬다. 그건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올리려면 오늘 회계감리에 대한 문제가 아예 그냥 뭐 해소가 됐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설프게 반등했다는 게 하나 찝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요거 좀 주목을 다시 해봐야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살필 거 뭐 있어요? 추가적으로 미국 선물 오늘 미국 시장도 또 중요합니다. 오늘 미선물이 지금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판을 깔아주긴 했어요. 밑꼬리 11월달에 만든 저점, 10월달에 만든 저점을 또 깨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내려왔고, 지금 어제 갭 떴죠. 어제 나스닥 선물이 낮 시간에는 밀려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려있다가 밤 시간 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선물이 11시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갭이 많이 떴단 말이에요. 갭이 뜬 상태로 내려왔는데 오늘 갭이 뜰 확률이 높겠죠. 지금 선물 지금 유지를 한다면. 어쨌든 갭이 뜨든 안 뜨든 갭이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갭이 떠서 오늘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먼저 선반영된 거라고 보고, 우리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당분간은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기대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되면은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일 변동성 구간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걸 예상을 하고 먼저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할 것은 사실 뭐 내일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 해외 증시의 기능은 이 정도 간단하게 살피고, 종목들 서두르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다 바닥권에서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세력도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기회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소차 섹터가 이렇게 날뛴다는 것은 그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 재료가 터져주길, 뭐 하나 지금 시장에서 활력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뭐라도 하나 터져주기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뭐라도 하나씩 다 터질 겁니다. 섹터 지금 잠잠하게 바닥권에서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실적 기반 미래가치 성장성 있고 세력 매집력 있고 풀리지 않은 것들 주목을 하고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기업을 조금 방문까지 하면서 좀 만나면서 좀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작업이라고 하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제가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다 지금 거의 다 찾아봤고, 확인도 끝났고, 아직 마지막 확인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음 주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매집을 할 거예요. 매집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할 거냐, 한 방에 5% 들어가고 10% 들어가서 금방금방 비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조금씩 하게 되겠죠. 당연히 뭐 바닥에서 올라오면은 어떤 종목이든 매도가 되겠죠. 매도할 때마다 생긴 자금의 일부, 예를 들어 1% 비중씩 20일간 모으면 20% 비중이 되겠죠. 1% 비중씩 10일간 모으면 10% 비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을 종목이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거 다 같이 한번 들어가서 묵직하니 단계적으로 한번 모아 볼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내년 초를 위한, 상반기를 위한 지금 판이 깔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 종목을 다음 주부터 소개드리고 매집을 할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준비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팔고 나서 거기에 대해 일부를 들어가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감 마치겠고요. 그래도 어제까지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그쵸? 그 걱정스러운 것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었으면 걱정 안 했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자금이 폭발적으로 많았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걱정한 거고, 그 걱정이 개인이 되었으니까 오늘 같은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럼 그때가 오히려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꾸만 판을 깔아주고 있다. 어떤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나갈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겁을 잔뜩 주고 있어요.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마치 심하게 말하면 부도될 것처럼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 가계부채 너무나 많다 등등.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되어서 전면전으로 갈 거다. 자기들은 바닥에서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공개하고 뭘 한답니까? 누가 고스톱패를 오픈해놓고 게임을 해요? 바닥에다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좀 더 그걸 그거를 확실하게 그 프레임을 만드는 대로, 미디어가 만드는 프레임대로 믿게 만들기 위해 멍석을 깔아줄 수 있습니다. 진짜잖아. 진짜지. 예전에 그 문자, 대국민 문자 쇼 작업 마지막 설거지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문자, 대국민 문자 종목 뭐예요? 진짜 믿게 만들어요. S마크 등등등. 아니 누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알려줘요. 누가 이렇게 폭등한다고 전국민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다 진짜 가면 어떻게, 누굴 위해서 돈을 벌어요 대체? 누가 이런 작업을 해요? 누구 자선사업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판을 절대 공개적으로 깔아주지 않습니다. 몰래 다 하죠. 오히려 안 될 것처럼 만들고, 오히려 시장이 더 폭등할 것처럼 만들고 꺾여버려죠. 올해 초처럼 900포인트 날라갈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했잖아요. 왜? 시장 1000포인트 간다고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레포트 썼죠. 올해 시장 1000포인트 갑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가고 코스피 3000포인트 갑니다. 연초에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세요. 증권사 예상 지수 찾아보세요. 2018년 올 한해는 예상 지수가 여기서 형성될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다 2500포인트 3000포인트 얘기하고 있었어요. 3000포인트. 그러니까 올 한해가 더 어려웠죠. 지금 이랑 분위기를 비교해보세요. S마크 이때 문자 나왔을 때 진짜로 실제로 올라가는 거 보여줬습니다. 보여줘야만 개인들이 내가 받은 정보가 나한테만 주는 건가 보다, 비밀 문자인가 보다 믿게 돼요. 조금 더 늦게 탄 사람들 지금 올라가네, 아씨 나 이거 고민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네 덜컥 사버립니다. 여기서 진짜네. 믿게 만드는 과정이 펼쳐질 수는 있어요.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그게 다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나서 시장을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해 안되셨으면 한 번씩 더 봐주시기 바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요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네요. 내일 선물 옵션 2018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내일 아무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도 내일 은근히 날뛸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뭐 대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참고하시고 그 정도 감안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종목들 뭐 요동 친다고 해서 뭐 크게 나 이거 어떡하지 손 떨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